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2명의 의원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한 명 벌써 구속됐습니다. 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결론을 못 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과연 오늘 의원총회 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듣겠습니다. 우리 당은 창당 시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 조항을 당헌에 담은 바 있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다음 여부는 아직까지 안 정해졌다는 말씀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대표께서는 출당, 제명 등을 요구했지만 다수의 우리 지도부와 의원들이 원칙대로 가자. 자, 천상국 차장, 원칙대로 가자. 저에겐 무슨 얘기입니까? 세게 처벌하자는 게 안철수 대표의 생각인데 그러지 말고 원칙대로 가자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결론은 기소될 경우에 즉시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이미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키자는 내용입니다. 사실 한때 이게 좀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일괄 출당 조치를 취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원안대로 당원권 정지는 기소를 될 경우에 한해서 당원권 정지나 출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걸 따르기로 했었는데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 아닌 것인지 대처인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출당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나 박선숙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배지직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봐야 출당 조치하면 야 이거 뭐 유지하면서 이게 무슨 조치야? 라는 또 비난을 받을 수 있을까 봐 일단은 기소되면 그때 가서 처리하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어젯밤에 결국 사무부총장이었던 왕주현 부총장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얘기할지 그 구속 집행된 과정에서의 얘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혐의 부인하신 거 아직도 전화가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부인하십니까? 자, 아까 예라고 하신 거 그 부인한다는 의미의 예라고 하신 거예요? 좀 변화가 없습니다. 구속되셨는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네, 뭐 구속됐으니까 좀 더 빨리 그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이 빨라지기 때문에요. 현재 심경이 어떠세요? 착착하죠. 수고하세요. 손수 변호사, 어쨌건 저렇게 구속 집행되는 과정 굉장히 착잡할 텐데 표정이 좀 밝습니다. 글쎄요. 아마 속마음까지 그렇게 즐겁거나 아니면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또한 정당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자신감 내지 이런 것들을 평정심을 보여줘야만 앞으로 후속 조치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왕주현 사무부총장 이제 당직자 생활을 오래 했던 게 아니라 이제 1990년대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이던 꼬마 민주당 시절에 잠깐 하고 그 후로 계속 사업을 했거든요. 이제 정치권 바깥에 있다가 자, 이제 함께 신당에 참여했습니다만 결국 합류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구속되는 상황을 맺었습니다. 구장차장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것이 안철수 대표가 초반에요. 내가 사실이 아니다. 이거 문제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3번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오늘까지 하면 이제 네 번째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일단 가장 믿었던, 신뢰했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측근의 얘기를 먼저 사실일 것이다. 이 사람이 나한테 설마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이제 믿었던 것이 믿는 도끼에 이제 발등을 찍는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주체가요. 추정을 해보면 박선숙 의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불거진 당시에 사무총장으로 자금 집행 내역을 가장 당에서 잘 알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당 대표와 사무총장의 관계라는 것은 매일같이 회의하고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로 누구를 사람을 쓰겠다 또는 이런 일을 얼마의 자금을 집행하겠다. 이걸 이제 보고하는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박선숙 사무총장마저 나한테 거짓말했다라면 내가 이제 그 보고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설마 박선숙 사무총장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나는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라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국면이 전환이 된 게요.
네. 이것을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선관위거든요. 네. 선관위는 국민의당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검찰에 고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서류를 만든 사람보다 검토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보통 선관위가요, 고발을 정식으로 현역 의원을 고발하면서 보도자료까지 돌리는 일은 흔치 않는 일인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구두 보고쯤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짐작이 됩니다만, 그런 간단한 보고를 듣고 알아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 결론을 내어서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 선관위가 언론에 이런 그 내용을 공포하는 일이 좀 드문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관련돼 있고 자기네들이 물론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재판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이후에 곧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안철수 대표도 선관위가 저런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 뭔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부적으로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거 정말인지 본인이 정말 복귀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오직 내 식구들의 말만 믿고 저렇게 강한 반대의 의견을 냈다가 선관위의 조사가 점점 더 진실에 가까운 곳으로 드러나면서 안철수 대표 자신에게도 정말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기업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집행한다는 것,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정해야 되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몸소 체험을 했을 것 같은데, 손수 변호사. 그러면요. 이제 구속됐고 일단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기소 단계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결정을 했거든요. 네. 김수민 의원, 박선숙 의원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정확히 모른다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김수민 의원 그리고 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박선숙 의원 셋 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요. 또한 그 결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 세 명이 어떠한 그 불법적인 그런 정치자금 조성에 관련성이 있다. 라고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그게 뭐 법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제 김수민 의원부터 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재용 차장.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총선 때만 해도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말 야권의 표를 놓고 앙숙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결혼지간도 그런 결혼지간이 없어요.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김수민 의원 관련해서 더민주당에서 별 얘기가 안 나오네요. 네, 동병상련으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상대를 공격을 하려다 보면 본인도 그런 그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서영교 의원의 그 친인척 채용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당도 서영교 의원을 공격하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당장 그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그 당내 의원들이 지금 연루가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상대를 뭐 왜 그렇게 했느냐 잘못했다라고 하려면 그러면 당신들은 깨끗하느냐 이제 이런 바로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로 좀 조심하고 있는 형국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2당과 3당이 됐는데 이제 복당했기 때문에 그 야당 두 당끼리 서로 좀 내가 뭐 사정이 급하니까 뭐 우리가 뭐 서로 우리끼리 이럴 거 없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인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요 김종인 대표도 그랬다는군요. 남의 당 얘기 뭐 할 얘기가 있겠느냐. 이상한 야권 공조요. 네, 야권 공조가 어쨌건 이 대목만큼은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6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